아줌마가 뭘 아냐? 남편이랑 집 가서 떡이나 철하며 3스타 여성 군단장의 멱살을 잡았던 겁없는 중령, 그녀에게 참교육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발왕산 해발 1458m의 겨울은 산이라기보다 거대한 냉동고에 가까웠다. 시베리아에서 발원한 북서풍이 태백 산맥의 능선을 타고 넘어와 사리를 품은 칼날처럼 휘몰아쳤다. 체감온도는 영하 40도. 입을 벌리면 폐가 얼어붙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 날씨였다. 그 하얀 지옥의 한복판에서 괴성이 들려왔다. 악, 악, 악. 해군 특수전전단 제22특 전대대 3중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상의를 모두 탈의한 채 80kg이 넘는 검은색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눈 덮인 능선을 오르고 있었다. 땀과 녹은 눈이 뒤섞여 등줄기를 타고 흐르다 이내 고드름처럼 얼어붙었다. 짓눌린 목뼈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났지만 교관들은 확성기를 대고 악을 썼다. 목소리 봐라. UDT가 춥냐? 바다는 이것보다 더 춥다. 선착순 1명, 나고자는 다시 내려갔다 온다. 뛰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대원들이 눈물을 삼키며 발을 내디딜 때 그 지옥 또한은 전혀 다른 세상이 바로 옆에 존재했다. 능선 정상에 자리 잡은 지휘용 컨테이너 벙커. 이중 단열 처리가 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후끈한 열기가 안경을 뿌옇게 만들 정도였다. 석유 난로 위에는 주전자가 끓고 있었고 가습기는 부지런히 수증기를 뿜어냈다. 삼중대장 구태산 대위는 최고급 거위 털 파카의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린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창밖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티타늄 머그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커피 향 사이로 비릿하고 달콤한 위스키 냄새가 은밀하게 섞여 있었다. 구태사는 무전기를 집어들고 킬킬거렸다. 야, 이소대장. 애들 표정이 왜 저래? 밥을 덜 먹었어? 더 굴려. 눈밭에 아예 처박을 하고. 그래야 영상 때깔이 나오지. 그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어 고통받는 대원들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다. 각도를 이리저리 비틀며 자신의 고뇌하는 지휘관 연출에 심취해 있었다. 좋아. 해시태그는 극한의 리더십, 야수의 심장. 이 정도면 좋아요. 1000개는 찍겠네. 그때 벙커 문이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통신병이 들어왔다. 중대장님, 위병소 보고입니다. 국방부 파견 훈련 평가관이 도착했답니다. 구태사는 인상을 팍 구겼다. 아씨, 온다더니 진짜 왔네. 귀찮게. 야, 행정관. 가서 적당히 뺑뺑이 돌리다가 보내. 밥이나 한 끼 먹이고. 민간인이 뭘 알겠어. 잠시 후 낡아빠진 렉스턴 차량 한 대가 헛바퀴를 돌며 힘겹게 임도로 올라왔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마여진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특수부대 훈련장과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색이 바랜 붉은색 등산용 패딩은 유행이 지난 지 10년은 넘어 보였고 목에는 보풀이 일어난 털목도리를 둘둘 감고 있었다. 등에는 시장 바구니 같은 배낭을 메고 얼굴은 촌스러운 털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눈만 겨우 보였다. 영락없이 산나무를 캐러 왔다가 길을 잃은 동네 아주머니였다. 구태사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보며 혀를 찼다. 와, 국방부 예산 살살 녹네. 어디서 청소부 아줌마를 평가관이라고 보냈어? 야, 문 열어. 마여진이 벙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구태사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셨어? 약수터 가는 길은 저쪽인데? 배달 오신 거면 놓고 가세요. 마여진은 대답 대신 고글과 마스크를 벗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있었지만 눈동자는 발왕산의 눈보라보다 깊고 차가웠다.
그녀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신분증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국방부 파견 훈련 평가관 마여진입니다. 훈련 상황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구태사는 코웃음을 치며 신분증을 손가락 끝으로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 그 자문위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세금 축 내러 오는 거. 근데 아줌마, UDT가 뭔지는 알아? 우린 빤스 한 장 입고 적진 한가운데 떨어지는 인간 병기들이야. 동네 뒷산 아니라고. 여자들이 와서 기웃거릴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여진은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줍지 않았다. 대신 벙커 내부의 훈훈한 공기와 탁자 위의 양주병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규정상 혹한기 생존 훈련 중 지휘관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대원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벙커 온도가 섭씨 25도군요. 밖은 영하 40도인데. 그리고 작전 지역 내 음주 의심 정황도 보입니다만. 구태산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그는 마시던 컵을 탁자에 쾅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났다. 185cm의 거구가 마여진을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구태산이야.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라고. 어디서 굴러먹던 민간인이 지휘관한테 훈수질이야? 당신 군대 가봤어? 총은 쏴봤냐고. 집에서 콩나물이나 다듬지 왜 여기까지 와서 재수없게 굴어?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원들의 안전과 직결된 규정? 내 말이 곧 규정이고 법이야. 서원사. 이 여자 당장 끌어내. 훈련장에 얼씬도 못하게 저기 구석 텐트에 처박아둬. 아오, 밥맛 떨어지게 진짜. 구석에 서 있던 서도영 원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평가관님, 일단 나가시죠. 중대장님 심기가 안 좋습니다. 마여진은 서 원사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며칠 밤을 새운 듯 퀭한 눈, 터진 입술. 그는 지쳐 있었다. 마여진은 순순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나가기 직전 그녀는 구태산에게 나직이 말했다. 따뜻하시겠군요. 대위님만. 구태산이 뭐라 소리치려 했지만 마여진은 이미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날이 저물자 발왕산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훈련 2일차 본격적인 동계 생존 은거지 구축 훈련이 시작되었다. 눈을 파서 비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체온만으로 밤을 버텨야 하는 극한의 생존 훈련이었다. 대원들은 덜덜 떨며 보급품 지급을 기다렸다. 입술이 파랗게 질린 막내 하사가 옆에 중사에게 물었다. 김 중사님, 이번에 신형 발열 조끼랑 특수 식량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진짜 발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기다려봐. 나오겠지. 설마 맨몸으로 재우겠냐. 하지만 트럭에서 내려진 것은 꽁꽁 언 구형 전투 식량 몇 박스와 곰팡내 나는 낡은 담요뿐이었다. 대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게 답니까? 침낭은요? 핫팩은요? 행정병이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중대장님 지시야. 정신력으로 버티래. 요즘 UDT가 너무 약해 빠졌다고 장비 빨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 그 시각 마여진은 훈련장 외곽 눈 덮인 전나무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배낭 속에는 국방부 예산 집행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혹한기용 최고급 거위 털 침낭 200개, 발열 조끼, 고칼로리 특수 작전 식량이 22대대 앞으로 지급 완료된 것으로 찍혀 있었다. 수천만 원어치의 물자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마여진은 조용히 대원들이 비트를 파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이라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구석에서 막내 하사가 언손으로 밧줄 매듭을 묶지 못해 울먹이고 있었다.
손가락은 이미 동상 초기 증세로 검보랏빛으로 변해 제멋대로 굽혀지지도 않았다. 비켜봐요. 마여진이 불쑥 나타나 하사의 손에서 밧줄을 낚아챘다. 하사가 놀라 쳐다볼 새도 없었다. 장갑을 낀 투박한 손이 밧줄을 휘감았다. 휙휙. 단 2초. 복잡하고 견고한 보호라인 매듭과 이중팔자 매듭이 순식간에 완성되어 비트의 지지대를 단단히 고정했다. 하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평가관님? 어떻게? 마여진은 대답 대신 자신의 주머니에서 사제 핫팩 2개를 꺼냈다. 뜨끈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핫팩을 하사의 양쪽 겨드랑이 깊숙이 찔러 넣었다. 겨드랑이에 껴. 거기가 따뜻해야 심장이 데워져. 그리고 발가락 계속 꼼지락거려. 멈추면 자르는 거야. 알았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평가관님 쓰셔야. 난 괜찮아. 살아서 돌아가. 그게 임무야. 마여진은 짧게 말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사는 겨드랑이에서 퍼지는 온기를 느끼며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정오. 구태산이 선글라스를 끼고 순찰을 나왔다. 대원들은 언 땅바닥에 앉아 돌덩이처럼 굳은 전투 식량을 숟가락으로 깨고 있었다. 얼음 조각이 섞인 밥알을 씹는 소리가 우두둑 하고 들렸다. 구태산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쯧쯧. 표정들이 왜 그래? 나라 지키는 군인들이 밥투정이나 하고. 그러니까 니들이 만날 육군 특전사한테 밀리는 거야. 그때 마여진이 숲에서 걸어 나와 구태산 앞을 가로막았다. 대위님. 대원들 식사가 이게 뭡니까?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E형 전투 식량 아닙니까? 장부상에는 물만 부으면 열이 나는 즉각 취식형 특수 식량이 지급된 걸로 압니다만. 구태산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마여진을 노려보았다. 또 왔네, 이 아줌마. 끈질기네 진짜. 야, 평가관. 장부고 나발이고 이게 실전이야. 전쟁 나면 따뜻한 밥이 나올 것 같아? 뱀도 잡아먹고 쥐도 씹어먹는 게 UDT야. 어디서 배부른 소리를 해. 그건 고립 상황이고 이건 계획된 훈련입니다.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횡령하신 물자 어디 있습니까? 횡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구태산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마여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마여진이 휘청거리며 눈밭에 넘어지자 대원들이 웅성거렸다. 이게 미쳤나? 야, 니까짓 게 뭘 안다고 짓거려? 내가 횡령을 해? 증거 있어? 구태산은 분이 안 풀리는지 옆에 있던 대원의 식판을 군화발로 걷어찼다. 꽁꽁 언 밥알과 반찬이 눈밭에 처참하게 흩어졌다. 다들 봐라. 이 멍청한 아줌마가 너희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고 밥 타령을 한다. 밥 먹지 마. 오늘 점심은 없다. 전부 눈 퍼먹어. 배고프면 눈 퍼먹으면서 정신 차려. 대원들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하지만 그 도끼는 구태산에게 대들 수 없는 무력감과 섞여 있었다. 서도영 원사가 말리려 나섰지만 구태산은 서원사마저 밀쳐냈다. 행정관도 똑바로 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민간인이 설치게 놔둬. 마여진은 눈밭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털어내지도 않은 채 흩어진 밥알을 바라보았다. 주먹을 쥔 그녀의 장갑 가죽이 팽팽하게 당겨져 찢어질 듯 했다. 기억해두겠습니다. 오늘의 이 식사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발왕산의 그 어떤 바람보다 서늘하게 구태산의 귓가를 스쳤다. 밤이 되자 기온은 영하 45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마여진은 훈련장 구석에 배정받은 난방조차 되지 않는 낡은 텐트에서 랜턴을 켜고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평가관님.
중대장 당번병입니다. 들어오세요. 당번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중대장님이 찾으십니다. 훈련 강평을 좀 하자고 하십니다. 지금 개인 텐트로 오시랍니다. 마여진은 무언가 직감한 듯 펜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구태산의 개인 텐트는 밖에서 봐도 화려했다.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렸고 텐트 틈새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마여진이 텐트 자락을 걷고 들어가자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고급 양주 냄새, 담배 연기, 그리고 기름진 음식 냄새. 텐트 안은 술판이었다. 야전 침대 위에는 두툼한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밸런타인 30년산과 참치회, 족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구태사는 상의를 탈의하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얼굴이 벌개진 채 앉아 있었다. 옆에는 아부하기 바쁜 소대장 2명이 있었다. 어이, 마 평가관. 들어와. 밖이 춥지? 여기 와서 몸 좀 녹여. 여기가 천국이야. 마여진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서자 구태사는 비어있는 잔을 그녀 쪽으로 툭 던지듯 밀었다. 자, 한 잔 받아. 군대에 왔으면 군법을 따라야지. 이게 UDT식 환영주야. 근무 중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전 지역 내 음주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정리하십시오. 아, 진짜 꽉 막혔네. 분위기 깰 거야? 야, 내가 따라주는 술이 독약이야? 구태산이 술병을 탁자에 쾅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렸다. 소대장들이 눈치를 보며 거들었다. 아줌마, 그냥 한 잔 받으세요. 중대장님이 평가관님 고생한다고 특별히 부르신 건데. 곱게 늙으셨는데 술 한 잔 못 하시나? 얼굴 보니까 왕년의 남자들 좀 울렸을 것 같은데. 구태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여진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누물거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꽉 감싸쥐었다. 마여진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구태사는 술 냄새 나는 입을 그녀의 귓가에 갖다 댔다. 평가관님, 남편은 있어? 그 성격에 남자가 붙어 있겠어? 외롭지 않아? 오늘 밤 나랑 UDT 전술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좀 나눠보는 게 어때? 내가 아주 뜨겁게 교육해 줄 수 있는데. 이 추운 밤에 혼자 자면 춥잖아. 명백한 성희롱, 아니 위협이었다. 마여진은 구태산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구태산 대위. 지금 그 말과 행동, 대한민국 장교로서 책임질 수 있나? 책임? 야, 여기 내 구역이야. 내가 왕이라고. 너 하나 여기서 실족사로 처리하는 거 일도 아니야. 눈 속에 파묻으면 봄 될 때까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기어. 보고서에 22대대 최우수라고 쓰고 내 술잔 채워. 알았어? 그때 텐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서도영 원사가 뛰어들어왔다. 중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 원사는 이 참담한 광경을 보고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민간 평가관님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손 놓으십시오. 구태사는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듯 서 원사에게 달려들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어디 장교들 노는데 부사관 나부랭이가 끼어들어. 나가라고 했지. 퍽. 구태산이 신고 있던 워커발로 서 원사의 정강이를 정확히 가격했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서 원사가 윽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구태산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날뛰며 서 원사의 복부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내가 내 물주야? 시어머니야? 감히 내 명령을 어겨? 죽어. 죽어. 중대장님. 제발. 피가 튀어 마여진의 바지 끝단에 묻었다. 서 원사는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웅크리고 신음만 흘렸다. 마여진은 그 순간 주머니 속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당장이라도 저 쓰레기의 목 울대뼈를 부러뜨릴 수 있었다. 1초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아냈다. 더 확실하고 더 처참한 파멸을 안겨주기 위해. 구태산이 헐떡이며 소리쳤다. 다 꺼져. 이 재수 없는 아줌마 당장 내쫓아. 내일 아침에 내 눈에 띄면 진짜 총으로 쏴버린다. 서 원사 저 새끼도 끌고 가서 창고에 가둬. 소대장들이 겁에 질려 서 원사를 질질 끌고 나갔다. 마여진은 마지막으로 구태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심해의 상어 그 자체였다. 마여진은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간 서 원사의 핏자국을 따라 텐트 밖으로 나왔다. 발왕산의 밤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분노를 식히지 못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품속에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상황실. 나다. 그녀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내일 아침 9시. 작전 개시한다. 사냥감은 도간에 들었다. 심판의 닻은 이미 올려졌다. 구태사는 자신이 깨운 것이 무엇인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발왕산의 기상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기상청에서 대설 경보를 발령했지만 구태산 대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밤의 숙취가 덜 깬 붉은 눈으로 연병장에 집합한 대원들을 노려보았다. 기상청 놈들이 뭘 알아? 눈 좀 온다고 훈련 취소하면 그게 UDT야? 오늘 일정대로 산악급속 기동 실시한다. 목표는 정상 찍고 북사면으로 하강이다. 선착순 3명 휴가증 준다. 낙오하는 새끼는 내가 직접 옷 벗긴다. 실시. 대원들은 40kg 군장을 메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가시거리가 5m도 되지 않는 화이트아웃 상황이었다. 서도영 원사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지휘 벙커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중대장님 제발 제고해 주십시오. 북사면은 지금 눈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통신도 잘 터지지 않는 음영구역이라 사고 나면 답이 없습니다. 구태사는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마시며 쳐다보지도 않았다. 서원사. 어제 덜 맞았어. 짬밥 좀 먹었다고 자꾸 내 작전에 토달지 말라고 했지. 나가서 애들 뒤통수나 쳐서 올려보내. 비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출발한 지 3시간이 지났을 즈음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치익. 여기는 이소대. 선두조. 의학. 사. 살려. 이소대. 이소대. 무슨 일이야? 통신이 끊겼다. 지휘 벙커에 정적이 감돌았다. 서 원사가 벌떡 일어났다. 조난입니다. 당장 구조팀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구태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으로 무전기를 껐다. 아, 시끄러워. 쟤네 또 엄살 부리는 거야. 놔두면 알아서 기어 올라와. 구조팀 보냈다가 훈련 일정 꼬이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냥 대기해. 중대장님, 이건 엄살이 아닙니다. 비명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야, 대기하라고. 날 밟고 눈 그치면 그때 가본다고.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여진이 일어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배낭을 챙겼다. 구태산이 비웃었다. 아줌마 어디가? 무서워서 도망가나? 그래, 얼른 내려가서 따뜻한 아랫목이나 찾아. 마여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벙커를 나가기 전 구태산의 얼굴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이미 죽은 사람을 보는 듯한 무심한 뿐이었다. 벙커를 나온 마여진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훈련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녀는 배낭에서 나침반과 지형도를 꺼냈다. 낡아빠진 종이 지도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발왕산의 등고선이 3D 입체 영상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때 뒤에서 서원사가 쫓아나왔다. 평가관님, 지금 어딜 가십니까? 죽습니다. 못 가십니다. 마여진은 고글을 고쳤으며 나침반의 방위각을 확인했다. 대위가 버린 부하들 나라도 주워와야지. 서원사, 자네는 여기 남아서 통신 대기하게. 내가 신호 보내면 그때 앰뷸런스 대기시켜. 아니, 그게 무슨. 거기는 절벽입니다. 장비도 없이 어떻게. 마여진은 서원사의 말을 자르며 나직이 말했다. 난 길을 잃지 않아. UDT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니까. 서원사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보라 속에 서 있는 저 작은 체구의 여성이 순간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그 말투, 그 눈빛. 서원사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전설적인 교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눈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산속은 지옥 그 자체였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 때문에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하지만 마여진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바람의 방향과 눈의 결을 읽으며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루트를 찾아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체득한 생존 기계의 감각이었다. 2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북사면 절벽 아래 덤불숲에 도달했다. 그곳에 눈에 파묻힌 검은 형체 2개가 보였다. 조난당한 하사 2명이었다. 정신 차려. 내 목소리 들리나? 마여진이 눈을 헤치고 다가가 흔들었지만 대원들은 이미 의식이 혼미했다. 입술은 보라색을 넘어 검게 변했고 동공이 풀려 있었다. 심각한 저체온증이었다. 한 명은 발목이 꺾여 뼈가 드러난 상태였다. 엄마. 추워요. 엄마. 대원 하나가 헛소리를 하며 눈을 감으려 했다. 마여진은 가차없이 그의 뺨을 때렸다. 짝, 짝. 자지 마. 자면 죽어. 눈 떠. 너희 UDT잖아. 이깟 눈밭에서 죽을 거야. 마여진은 자신의 패딩을 벗어 부상당한 대원을 감쌌다. 그리고 얇은 내피만 입은 채 80kg이 넘는 건장한 하사를 등 뒤로 둘러엎었다. 다른 한 명은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내 허리띠 잡아. 놓치면 죽는다. 알았어? 그녀는 하사 한 명을 업고 다른 한 명을 끌며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미친 짓이었다. 맨몸으로도 오르기 힘든 경사를 사람 둘을 데리고 오르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폐가 찢어질 듯 했다. 하지만 마여진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 둘. 하나, 둘. 버텨라. 내 다리야, 버텨라.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그 고통으로 정신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앞에 과거 소말리아 해역에서 구하지 못했던 전우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이번엔 안 놓쳐. 절대로. 3시간이 지났을까? 훈련장에 남아있던 대원들은 눈을 의심했다. 눈보라 속에서 기괴한 형체가 걸어오고 있었다. 곰인가? 아니, 사람이었다. 초라한 등산복 차림의 아주머니가 덩치 큰 UDT 대원 2명을 질질 끌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동상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가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의무관. 여기 환자. 마여진이 대원들을 눈밭에 내려놓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살았어. 다 살았어. 대원들이 우르르 달려나왔다. 서도영 원사가 울먹이며 달려와 마여진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휘청거리며 일어섰다. 그때 지휘 벙커 문이 열리고 구태산이 나왔다. 그는 커피 잔을 든 채 이 광경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안도감 따위는 없었다.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단독 행동을 한 것,
그리고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에 대한 짜증뿐이었다. 아, 진짜 가지가지하네. 아줌마, 누가 맘대로 영웅놀이 하래? 재수없게 시체 끌고 오는 것 같잖아. 쟤네 때문에 내 훈련 다 망쳤어. 책임질 거야? 대원들의 시선이 구태산에게 꽂혔다. 살기 어린 시선이었다. 하지만 구태산은 그것을 읽지 못했다. 뭘 봐. 쟤네 의무실에 처박아. 그리고 이 아줌마 당장 끌어내. 감히 지휘관 허락도 없이 작전 구역을 이탈해? 이거 군법 회부감이야. 창고에 가둬. 반성문 쓸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 마여진은 구태산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턱 끝에서 땀과 핏물이 뚝뚝 떨어졌다. 구태산. 내가 지금 놓친 게 뭔지 아나? 너는 대원들의 목숨만 버린 게 아니다. 너 자신을 버린 거야. 시끄러워. 끌고 가. 마여진은 헌병들에 의해 낡은 보급 창고로 끌려갔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어차피 확인해야 할 것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창고는 냉동고보다 추웠다. 마여진은 어둠 속에 던져졌다.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찬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골랐다.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작은 불빛이 창고 안을 비췄다. 그리고 그 불빛 끝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났다. 창고 안쪽에는 훈련용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드럼통 수십 개가 쌓여 있었다. 난방유였다. 대원들이 춥다고 비명을 지를 때 구태산은 기름이 없다며 난로를 껐었다. 하지만 여기 수천 리터의 기름이 썩어가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반대편에는 미군 특수 전용 식량 MRE 박스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스테이크, 파스타, 초콜릿 케이크가 들어있는 고열량 식량이었다. 대원들에게 곰팡이 핀 구형 식량을 던져주고 구태산은 이걸 빼돌려 인근 캠핑장 업자들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던 것이다. 에이, 개만도 못한 새끼. 마여진의 입에서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드럼통의 시리얼 넘버, 식량 박스의 유통기한, 그리고 장부와 다른 재고 현황. 그때 창고 문이 덜컥거리더니 열렸다. 구태산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술에 취해 눈이 풀린 그는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어이, 평가관. 춥지? 거봐, 내가 좋은 말할 때 내 텐트로 오라고 했잖아. 왜 사서 고생을 해? 구태산은 마여진이 찍고 있던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했다. 너, 그거 뭐야? 뭘 찍었어? 이리 내놔. 이게 내가 말한 정신력인가? 대원들 굶기고 얼려 죽이면서 챙긴 내 뒷주머니. 닥쳐. 내놓으라고. 구태산이 달려들어 마여진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여진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다. 구태산은 권총의 총구를 마여진의 이마에 들이댔다. 차가운 금속성이 피부에 닿았다. 이 여자가 진짜 죽고 싶나? 야, 내가 우스워? 여기서 오발 사고로 죽으면 끝이야. 민간인이 무단 침입해서 물자 훔치다가 총 맞았다고 보고하면 그만이라고. 알지? 마여진은 피가 흐르는 입가를 닦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총구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비웃음이었다. 쏴봐. 손 떨지 말고. 뭐? 방아쇠 당기는 순간 내 인생도 같이 날아갈 거다. 넌 지금 군인을 겨눈 게 아니야. 너 자신의 파멸을 겨누고 있는 거지. 구태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마여진의 기세가 권총을 든 자신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이 여자는 평범하지 않다. 절대 평범하지 않다. 그때 밖에서 서도영 원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대장님, 사령관님 비서실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도착하신답니다. 구태사는 흠칫하며 총을 거두었다. 젠장, 타이밍 진짜. 야, 너 운 좋은 줄 알아. 폰 내놔. 구태사는 마여진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부숴버렸다. 내일 사령관님 가실 때까지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있어. 소리 내면 진짜 죽여버린다. 알았어? 구태사는 다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마여진은 웃고 있었다. 그녀는 부서진 폰 대신 방한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기기를 꺼냈다. 위성통신 단말기였다. 바보 같은 놈. 미끼를 물었군. 그녀는 단말기에 전원을 켰다. 액정 화면에 푸른 불빛이 들어왔다. 수신 해군작전 사령부 전비태세 검열단 발신 제동 마여진. 모든 증거는 확보됐다. 내일 아침 발왕산에 별이 떨어질 것이다. 마여진은 어둠 속에서 벽에 기대 앉았다.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사냥 준비는 끝났다. 이제 포식자가 움직일 차례였다. 훈련 마지막 날 아침 발왕산의 하늘은 시리도록 파랗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훈련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해군 작전사령관의 헬기가 도착하기 2시간 전 구태산 대위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쇼를 준비하고 있었다. 야, 삼소대장. 애들 표정이 왜 저래? 웃으라고 해. 사령관님 오시는데 죽상 쓰고 있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구태사는 연병장을 뛰어다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창고에서 빼돌려 두었던 신형 장비들을 꺼내오게 했다. 최고급 멀티캠 방한복, 신형 전술 조끼, 고글. 하지만 그 장비는 모든 대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자, 잘 들어. 키 180 이상, 덩치 좋고 얼굴 멀쩡한 놈들 20명 앞으로 나와. 너희가 오늘 22대대의 얼굴이다. 구태사는 선별된 20명에게만 새 장비를 입혔다. 며칠 동안 추위에 떨며 훈련을 뛰었던 대원들은 낡고 해진 구형 전투복을 입은 채 뒤로 밀려났다. 나머지 거짓골 한 놈들은 뒤에 서. 절대 앞으로 나오지 마. 카메라에 잡히면 죽여버린다. 알았어? 대원들은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다. 내 나라를 지키러 왔는데 내 지휘관에게 나는 감추고 싶은 5점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때 서도영 원사가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전 구태산에게 폭행당한 멍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중대장님, 의무실에 있는 환자들은 어떡합니까? 어제 구조된 하사 2명, 동상이 심해서 지금 걷지도 못합니다. 후송 헬기 자리가 남으니 같이 태워보내시죠. 구태산이 서원사를 획 돌아보았다. 미쳤어? 사령관님 타시는 헬기에 환자를 태워? 그리고 걔네들 보이면 훈련 중에 사고 났구나 하고 바로 감찰 들어올 거 아니야. 안 돼.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방치해둡니까? 저기 구석에 낡은 보일러실 있지? 거기 처박아둬. 입에 재갈이라도 물려서 소리 안 나게 해. 사령관님 가실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있으라고 해. 서원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짐승도 제 새끼가 아프면 핥아줍니다. 이게 UDT입니까? 이 꼰대가 진짜. 야, 서도영. 너 전역하고 연금 받기 싫어? 시키는 대로 해. 결국 부상병들은 빛도 들지 않는 보일러실로 옮겨졌다. 그들은 춥고 어두운 곳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가짜 환호성을 들어야 했다. 구태사는 만족스러운 듯 자신의 군복을 매무새를 다듬었다. 완벽해. 오늘만 잘 넘기면 나는 소령 진급 1순위다. 아, 그리고 그 미친 평가관 아줌마는 창고에 갇혀 있습니다. 물 한 모금 안 줬으니 기운 빠져서 뻗어 있을 겁니다. 좋아. 헬기 뜨면 헌병 불러서 무단 침입 및 절도로 넘겨버려. 다시는 군대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주지. 오전 9시 50분. 멀리서 두두두두 하는 헬기의 로터 소리가 들려왔다. UH 의육식 블랙호크였다.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했다. 구태사는 대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웃어. 이빨 보이게 웃어.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 지으라고. 실시. 대원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들의 눈은 울고 있었지만 입은 웃어야 했다. 그것은 훈련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문이었다. 헬기의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먼지 구름 속에서 해군 작전사령관 최 중장이 내렸다. 별 3개가 박힌 정모를 쓴 그는 위풍당당했다. 구태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달려나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제22특 전대대 3중대장 대위 구태산. 사령관님의 발왕산 방문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 사령관은 구태산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자네가 그 구대위인가? 보고서 봤네. 혹한기 훈련 성과가 아주 우수하다고. 대원들 사기도 하늘을 찌른다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직 조국 수호의 일념으로 뭉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원들의 장비와 상태 모두 최상입니다. 구태사는 앞줄에 세워둔 어급 병사들을 가리켰다. 번쩍이는 새 장비를 입은 병사들은 기계처럼 경례했다. 최 사령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훌륭하군. 역시 UDT야. 든든해. 사령관님을 위해 간단한 침투 시범을 준비했습니다. 저쪽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구태산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창고에 갇힌 미친 여자와 보일러실에 처박힌 환자들만 빼면. 그런데 사령관이 단상으로 이동하려는 찰나였다. 연병장 구석 대열의 가장 끝자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헌병들이 제지할 새도 없었다. 꾀죄죄한 붉은색 등산 패딩, 헝클어진 머리카락, 입가에 피딱지가 앉은 초라한 중년 여성. 마여진이었다. 그녀는 창고의 환기구를 뜯어내고 탈출한 직후였다. 손등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구태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저 여자가 어떻게... 사령관도 의아한 표정으로 멈춰섰다. 저분은 누군가? 훈련장 주민인가? 구태사는 식은 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앞을 막아섰다. 아,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민간인이 훈련장에 난입했습니다.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헌병. 뭐해? 당장 끌어내. 무장한 헌병 2명이 마여진에게 달려들었다. 구태산도 직접 마여진의 팔을 낚아챘다. 이 미친 여자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 당장 꺼져. 구태산은 마여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고 안간 힘을 썼다. 하지만 마여진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버티고 섰다. 그녀는 구태산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사령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구태산 대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헬기의 여운이 남은 연병장의 소음을 뚫고 또렷하게 들렸다. 내 놈 눈에는 내가 아직도 술 따르는 여자로 보이나? 이 아줌마가 진짜... 구태산이 손을 들어 마여진의 뺨을 치려는 순간이었다. 마여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구태산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챘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구태산이 비명을 질렀다.
으악! 마여진은 구태산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한 상태로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등산 패딩 지퍼를 잡았다. 치이그.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막이 오르는 소리처럼 들렸다. 낡은 패딩이 양옆으로 벌어지자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칠흑 같은 색의 제복이 드러났다. 그것은 동네 아줌마의 옷이 아니었다. 티끌 하나 없이 다림질된 해군 동정복이었다. 소매 끝에는 굵은 금색 줄무늬가 2줄. 그리고 가슴에는 수십 개의 약장이 훈장처럼 달려 있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어깨 견장에 달려있는 은색 별 2개. 해군 소장리어 애드머럴 어퍼 해프. 발왕산의 하얀 눈 위로 별빛이 쏟아지는 순간이었다.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 구태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잡힌 손목 때문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버렸다. 최 사령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마여진의 얼굴과 계급장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필승. 전비태세 검열 단장님. 사령관의 경례 소리에 연병장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삼성 장군인 사령관이 먼저 경례를 했다. 그것은 계급을 떠나 선배이자 전설적인 군인에 대한 예우였다. 마여진은 패딩을 벗어 눈밭에 던져버렸다. 정복 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160cm의 작은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발왕산보다 거대해 보였다. 동작 그만. 그녀의 한마디에 헌병들도 대원들도 그리고 구태산도 얼어붙었다. 마여진은 천천히 사령관의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곳에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구태산이 있었다. 구태산. 자, 장군님. 제동님. 그게. 저는 정말. 구태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오줌을 지린 듯 바지춤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다. 자신이 며칠 동안 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 밥을 굶기고 눈밭에 굴리고 뺨을 때리고 총을 겨누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며 성희롱까지 했다. 이건 단순히 영창을 가는 수준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마여진은 구태산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가 차고 있는 완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는 나에게 물었지. 남편한테 사랑은 받냐고. 외롭지 않냐고. 구태산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비명을 질렀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눈이 삐어서 몰라봤습니다. 몰라봤으면? 내가 제독이 아니라 진짜 민간인 아줌마였으면 그래도 됐다는 건가? 마여진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아들었다. 너는 계급장이 보이지 않을 때는 사람을 짐승 취급했어. 약자에게는 군림하고 강자에게는 꼬리를 흔들었다. 그게 내가 말한 UDT 정신인가? 마여진은 고개를 돌려 연병장의 도열한 대원들을 바라보았다. 맨 앞줄 새 옷을 입은 20명의 대원들. 마여진은 그들에게 다가가 한 대원의 방한복을 들쳤다. 택도 떼지 않은 새 옷이었다. 이 옷 언제 받았나? 대원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오늘 아침 7시에 받았습니다. 사령관님 가시면 다시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마여진은 이번엔 뒤쪽으로 걸어갔다. 낡은 전투복을 입고 숨어있던 대원들. 그녀는 한 대원의 손을 낚아채 높이 쳐들었다. 찢어진 장갑 사이로 검게 변한 동상 걸린 손가락이 드러났다. 보십시오. 사령관님, 이것이 구태산 대위가 보고한 최상의 상태입니다. 국방부 예산으로 산 어급 장비는 창고에 처박아두고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내 아들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 방치했습니다. 최 사령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구태산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구태산.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부하들을.
마여진은 다시 구태산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부서진 스마트폰 대신 챙겨온 위성 단말기와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지난밤 텐트 안에서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너 하나 여기서 실족사로 처리하는 거 일도 아니야. 보고서 조작해. 내 술잔 채워. 구태산의 목소리였다. 연병장의 모든 대원이, 헌병들이, 사령관이 그 추악한 진실을 들었다. 구태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난 UDT 장교야. 마여진은 구태산의 가슴에 달린 명찰과 어깨에 달린 대위 계급장에 손을 댔다. 너는 명예로운 해군 특수전전단의 휘장을 달 자격이 없다. 찌익! 거친 소리와 함께 구태산의 계급장이 뜯겨나갔다. 마여진은 뜯어낸 계급장을 눈밭에 던지고 군홧발로 짓밟았다. 이 계급장은 국가가 너에게 잠시 빌려준 권한일 뿐이다. 너는 그 힘을 부하를 지키는 데 쓰지 않고 내 살이 사욕을 채우고 약자를 짓밟는 데 썼어.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너의 모든 권한을 회수하고 파면한다. 구태산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마여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제동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마여진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헌병, 뭐하나. 끌고 가. 헌병들이 달려들어 구태산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그가 질질 끌려가며 지르는 비명이 발왕산의 계곡을 울렸다. 서도영 원사. 마여진이 외쳤다. 대열 뒤편에서 서 원사가 절뚝거리며 달려나왔다. 필승. 원사 서도영. 지금 즉시 보일러실 개방해서 환자들 후송해. 그리고 군수 창고 자물쇠 부숴버리고 모든 물자 대원들에게 지급한다.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필승. 서 원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뜨거운 해방의 눈물이었다. 대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숨죽여 울었다. 찢어진 장갑을 낀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드디어 진짜 어른이 왔다. 우리를 지켜줄 진짜 별이 이 춥고 높은 산 꼭대기에 떴다. 마여진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정복을 바로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구태산이 아닌 상처 입은 대원들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옅은 물기가 맺혔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그 한마디가 발왕산의 칼바람을 잠재우고 있었다. 헌병대가 구태산과 그 일당을 호송차에 태워 떠난 직후 발왕산 훈련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폭풍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된 멘탈과 지칠 대로 지친 대원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트린 것은 마여진 제독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였다. 서도영 원사. 뭐하고 있나? 당장 해머 가져와. 마여진은 지체 없이 군수 창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구태산이 자신의 뒷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굳게 잠가두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 원사가 가져온 커다란 해머를 마여진이 직접 받아들었다. 비켜라. 마여진은 도움을 주려는 병사들을 물리고 해머를 높이 치켜들었다가 자물쇠를 향해 내리찍었다. 캉! 하는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2번, 3번. 50살이 넘은 여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타격이었다. 마침내 쇠사슬이 끊어지고 육중한 철문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창고 안은 그야말로 보물섬이었다. 대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미군 특수전용 MRE 박스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드럼통 수십 개에는 난방유가 가득 차 있었다. 구석에는 택도 떼지 않은 최고급 발열 조끼와 고어텍스 방한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대원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저것들이 여기에 썩고 있는 동안 그들은 밖에서 눈을 파먹고 동상에 걸려야 했다.
마여진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MRE 박스 하나를 뜯었다. 스테이크와 초콜릿 케이크가 들어있는 고열량 식량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문 앞에 서 있는 막내 하사의 품에 툭 던져주었다. 먹어. 다 너희들 것이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꺼내. 오늘 밤 이 부대에서 춥고 배고픈 놈은 아무도 없어야 한다. 이건 제독의 명령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창고로 달려들었다. 누군가는 난방유 드럼통을 굴리며 울었고 누군가는 새 방한복을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자 지급이 아니었다. 짓밟혔던 그들의 자존감을 되찾는 의식이었다. 보일러실로 가자. 서 원사가 외쳤다. 대원들이 우르르 몰려가 보일러실 구석에 감금되어 있던 부상병들을 꺼냈다. 어둠 속에서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떨고 있던 동료들을 보자 대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마여진은 그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다. 그날 저녁 취사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마여진이 헬기로 공수한 신선한 고기와 사골로 끓인 국 냄새가 발왕산 자락에 진동했다. 구태산이 대원들에게 먹이려 했던 유통기한 지난 전투 식량은 모두 소각장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식당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들이켜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마여진은 사령관이 앉는 상석이 아닌 일반 대원들이 앉는 긴 테이블 구석에 식판을 놓고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붕대를 감은 서도영 원사가 앉아 있었다. 많이 드십시오. 밥심으로 버티는 겁니다. 마여진이 깍두기를 서 원사의 식판에 올려주며 말했다. 서 원사는 숟가락을 든 채 덜덜 떨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20년 군 생활 동안 겪은 서름이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제독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UDT 원사가 밥상 머리에서 울면 애들이 뭘 보고 배우나. 밥이나 먹어. 마여진은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식당 안에 200명 대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새겼다. 이것이 진짜 리더다. 나를 굶기지 않는 사람, 나를 지켜주는 사람. 밤이 깊어지자 난로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내무반은 훈훈했다. 대원들은 지급받은 새 침낭 속에 들어가며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청했다. 마여진은 잠들지 않고 지휘 벙커에 앉아 구태산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훈련 계획표를 붉은 펜으로 수정하고 있었다. 내일부터가 진짜다. 각오해라. 그녀는 수정된 계획표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어 넣었다. 생존, 명예, 단결. 다음 날 아침 훈련장의 공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구태산 시절의 보여주기식 사열이나 의미 없는 얼차려는 모두 사라졌다. 마여진은 전 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등산복 파카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입은 정복의 별은 숨겨지지 않았다. 아니, 이제는 등산복조차 갑옷처럼 보였다. 주목. 어제까지 너희는 학대받는 개였다. 하지만 오늘부터 남은 3일간 너희는 늑대가 되는 법을 배운다. 사진 찍기 위한 훈련, 윗사람 보라고 하는 쇼는 없다. 오직 적을 죽이고 너희가 살아남는 기술만 연마한다. 일부 대원들은 반신반의했다. 제독님이 정의로운 건 알겠는데 과연 실전 기술을, 그것도 50 넘은 여성이 가르칠 수 있을까? 현역 UDT 대원들의 체력과 기술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었다. 그런 의구심을 단번에 박살낸 건 사격 훈련장이었다. 마여진은 권총 사격 훈련을 지시했다. 영하 30도의 날씨, 손이 얼어 방아쇠 당기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교관들이 머뭇거리자 마여진이 직접 사로에 들어섰다. 그녀는 장갑을 벗지 않은 채 KO 권총을 꺼내 들었다. 잘 봐라.
실전에서 적은 너희가 장갑을 벗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춥다고 봐주지도 않는다. 탕, 탕, 탕. 순식간에 세 발의 총성이 울렸다. 25m 전방의 표적지 정중앙, 지름 5cm 원 안에 세 발이 정확히 박혔다. 대원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마여진은 눈밭을 구르며 이동 사격을 실시했다. 거친 호흡 하나 없이 그녀의 총구는 흔들림 없이 표적의 미간과 심장을 찢어발겼다. 전설적인 특수전전단 교관 시절 심해의 상어라 불리던 기량이 녹슬지 않고 살아있었다. 특전사는 입이 아니라 총으로 말한다. 계급장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해라.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나오면 내 별 하나를 떼어주겠다. 덤벼라. 대원들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건 단순한 승부욕이 아니었다. 동경이었다. 오후에는 근접 전투술 CQC 훈련이 이어졌다. 마여진은 덩치가 가장 좋은 중사 한 명을 불러냈다. 나를 제압해봐라. 봐주지 말고. 제동님 다치십니다. 말이 많다. 들어와. 중사가 거칠게 달려들었지만 마여진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주먹을 피하더니 순식간에 관절기를 걸어대 킬로그램 거구를 눈밭에 내리꽂았다. 1초도 걸리지 않았다. 힘으로 제압한 게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한 완벽한 기술이었다. 힘은 근육에서 나오지만 살인은 기술에서 나온다. 너희가 배운 건 도장에서나 쓰는 무술이다. 진짜 사람을 죽이는 기술은 다르다. 마여진은 그날부터 직접 교관으로 나섰다. 그녀는 눈 속에 파묻혀 24시간을 버티는 은거 훈련도 대원들과 똑같이 소화했다. 밤새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그녀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아덴만에서 겪었던 실전 경험담을 들려줄 때면 대원들은 숨조차 쉬지 않고 경청했다. 제동님, 그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막내 하사가 묻자 마여진은 모닥불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무서웠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하지만 내 뒤에 내 부하들이 있었다. 내가 도망가면 내 새끼들이 죽는다. 그 생각이 나를 버티게 했다. 너희도 그래야 한다. 옆에 있는 전우를 위해 방아쇠를 당겨라. 그 말은 그 어떤 훈화 말씀보다 깊게 대원들의 가슴에 박혔다. 황태섭이 있을 때는 억지로 끌려다니던 노예들이 이제는 스스로 이빨을 가는 늑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훈련장에는 기합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챙기는 전우애가 싹텄다. 서도영 원사는 마여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제동님, 20년 군 생활하면서 이런 훈련은 처음입니다. 애들 눈빛이 살았습니다. 자네가 잘 버텨준 덕분이야. 서원사. 3일간의 지옥주 같은 하지만 꿈만 같았던 진짜 훈련이 끝났다. 발왕산 훈련장은 구태산이 망쳐놓았던 쓰레기장이 아니라 진짜 전사들이 땀 흘린 성지로 변해 있었다. 떠나는 날 아침 헬기장에는 UH 의육식 블랙호크가 프로펠러를 돌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마여진은 짐을 챙겨 막사를 나섰다. 별도의 환송식을 하지 말라고 엄명했기에 그녀는 조용히 떠날 생각이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다. 그런데 연병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도열해 있었다. 22대대 전 병력 200명의 UDT 대원들이 완전 군장 차림으로 입에는 단검을 문 채 비장하게 서 있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른 새벽부터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도영 원사가 앞으로 나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전체, 차렷, 제동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2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발왕산의 계곡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헬기의 굉음마저 뚫고 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모두 마여진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단순한 계급에 대한 복종이 아닌 스승이자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존경이 담겨 있었다. 마여진은 코끝이 찡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훈장을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가슴 벅찬 적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담례했다. 쉬어. 다들 고생 많았다. 그녀는 대열 앞으로 다가가 대원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췄다. 동상 걸려 붕대를 감은 손, 추위에 터진 입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눈동자들. 너희는 내 자랑이다. 어디 가서든 기죽지 마라. 바다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부당한 명령에는 저항하고 약한 자에게는 고개를 숙여라. 불가능은 없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마여진은 서도영 원사의 어깨를 꽉 쥐었다. 서원사. 22대대를 부탁하네. 자네 같은 진짜 군인이 있어야 해군이 산다. 명심하겠습니다. 제동님, 건강하십시오. 서원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사내대장부가 펑펑 우는 모습에 주변 대원들도 하나둘씩 훌쩍이기 시작했다. 마여진은 미소 지으며 헬기에 올랐다. 헬기가 이륙하여 고도를 높이자 아래에 있는 대원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아졌다. 하지만 그들은 대열을 흐트리지 않고 헬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부동자세로 경례를 하고 있었다. 헬기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마여진은 품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훈련 기간 동안 적어놓은 대원들의 이름과 개선 사항들, 그리고 구태산에게서 압수한 횡령 장부가 끼워져 있었다. 청소는 끝났다. 창밖으로 발왕산의 설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몇 달 후 국군교도소. 죄수번호 3802. 구태산은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파면되었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난방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덜덜 떨며 찬 밥덩어리를 씹었다. 문득 훈련장에서 자신이 대원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신력으로 버텨.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그리고 22특 전대대 작전과 사무실. 상사로 진급한 막내 하사가 훈련 계획표를 짜고 있었다. 벽에는 마여진 제독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대원들은 모두 진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마여진이 친필로 쓴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침투하여 가장 높은 긍지를 세운다. 상사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다. 제동님, 이번 혹한기 훈련도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번엔 핫팩 빵빵하게 챙기겠습니다. 발왕산의 전설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진짜 별이 남기고 간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테니까.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